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앞. 언제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고급 승용차가 오가는 곳. 그곳에서 낡은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심. 올해 73.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줍는 노인네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젊은 시절 지금 이 재벌 그룹의 창업주를 도와 기업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신당했습니다. 창업주는 당신 이름으로 하면 투자받기 힘들다는 말로 모든 계약서를 자기 명의로 바꿔치기 했고 결국 정심 할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 후 평생을 힘겹게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는 병으로 먼저 떠났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 홀로 폐지를 주워가며 연명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움직였습니다. 정심 할머니는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한 박스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창업 당시의 원본 계약서와 주식 배분 약정서였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30%는 공동 창업자 박정심에게 귀속한다. 창업주가 몰래 숨겼다가 버린 문서가 수십 년 만에 그녀의 손에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걸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겠다고요? 돈도 힘도 증인도 없잖아요. 그러나 변호사는 문서를 보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할머니 판 뒤집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소송전. 재벌가는 비웃었습니다. 저런 노파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언론을 돈으로 막아라. 법원도 우리가 관리한다. 하지만 정심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 앞에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 원래 제 몫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지 취급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빼앗긴 걸 되찾겠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재벌 창업 동업자 배신했다. 70대 할머니 재벌 상대로 복수선언.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은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재벌 측은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은행 기록까지 발견되면서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심 씨는 해당 그룹의 공동 창업자로 인정한다. 지분 30%를 즉시 반환하라.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재벌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순간에 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정심 할머니는 주식 배당금만으로도 수천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역대급 반전 드라마라 불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내쫓던 경비원, 비웃던 임직원들, 심지어 뉴스 인터뷰에서 정신 나간 노인네라 말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복수를 했다기보다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약자를 무시하는 순간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후 정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는 재벌처럼 호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이용해 노인복지센터 청년창업지원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은 사람들의 집.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게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던 재벌이 결국 70대 할머니에게 무너졌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마무리.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을 무시했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한평생 억울하게 살아온 70대 할머니가 재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뒤집었다. 이보다 더 짜릿한 복수는 없다.